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내 자랑 조금만 하고 가볼게. 나는 나이는 40대 중반, 키는 170 초반, 현재 몸무게는 90kg, 왁구 박살난 아재야. 근데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띠동갑을 넘어 20살 넘게 차이 나는 연하의 20대 초중반 여자들, 그것도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존예들을 만날 수 있어. 내가 만나는 여자들 중엔 배우, 인플루언서, 모델, 승무원 등 남자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그런 여자들도 많아. 어디서 이런 여자들을 만나냐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그런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 나는 내가 가는 곳 어디든 필드거든. 길거리가 됐든 카페가 됐든 서점이 됐든 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이상형의 여자가 보이면 즉시 말을 걸고 번호를 따거나 즉석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어. 길거리 접근으로 번호 따기라는 종목에 있어서 나는 80억 인구 중에 압도적 1위의 실력자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 내 영상을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 길거리 접근을 처음 시작한 건 30대 후반이었고 이제는 40대 초반을 넘어 40대 중반까지 왔는데 내 실력은 여전히 건재해. 그럼 이쯤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이 사람 진짜 그냥 엄청 특이한 사람 아닐까? 가끔 주위에 보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여자 잘 꼬시는 이상한 캐릭터들 있잖아, 한 명씩. 이 아저씨도 그냥 그런 특출난 사람이 아닐까? 왁구를 떠나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할게.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니, 너보다도 조건이 안 좋을 확률이 너무 높아.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내가 길거리 접근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 얘기를 해볼까 해. 내가 왜 이 나이 먹고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고 다니게 됐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네가 듣고 나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실전적 지식도 챙길 수 있을 테니까.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봐. 어쩌면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30대 초반에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어. 3년의 과정을 마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이 다 떨어졌거든. 5년 동안 연속으로 시험을 떨어지고 모든 응시 기회를 다 소진해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나이는 30대 후반이 돼버렸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날라갔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날라간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지. 내 8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 정말 한강 갈 생각까지 하게 됐어. 생각해봐. 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증발해버리고 30대의 시간이 다 끝나버린 거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어. 근데 막상 한강을 가려다 보니까 두 가지 후회가 남는 거야. 첫 번째, 이 짧은 인생, 내가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구나. 너무 목표만 바라보고 현재를 희생하며 스스로 괴롭히며 아둥바둥 살았구나. 두 번째, 내가 세상에 너무 기여한 게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살아만 있었지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 없구나. 이 두 가지 후회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나는 한강 가는 것을 중단했지.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 두 가지 후회는 없애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 첫 번째 후회는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이었지. 내 인생이 일단 즐거워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뭘 해야지 내가 즐겁나 생각을 해봤어.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여자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 8년간의 수험생활 동안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야 하는지 답이 없는 거야. 내 나이 30대 후반에 노화가 진행되니 왁구는 20대 때보다 훨씬 망가졌고 8년 동안 준비한 시험이 물거품이 되니까 직업도 없고 돈도 다 썼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여자를 만날 길이 없는 거야. 직업이 없으니 결혼 정보에서도 못 가. 주변인이 없으니 소개팅도 안 들어와. 뭐 들어온다고 해도 이쁘고 어린애는 안 나왔겠지. 뭐 나이가 있으니 동호회 같은 데도 못 껴.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고민을 하다 보니 답은 나오더라. 그 답은 바로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만 내 상황이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번따가 제일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 그래서 무작정 시도를 해봤어. 근데 너무 여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더라. 강남이나 홍대를 가서 몇 시간 동안 혼자 배회했어. 저기요 한번 하기가 죽기보다 힘들더라. 매일 자괴감을 느끼면서 말 한 번 못 걸어보고 집에 들어갔어. 자기 전에는 내일은 무조건 말 한 번 걸어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길에 나가서 보이는 첫 여자에게 말을 무조건 걸어봐야지 다짐을 하고 잠을 청했어. 근데도 너무 무서운 거야. 이등병 때 내일 아침이 전투준비태세인 것처럼, 내일이 혹한기 전술훈련 첫날인 것처럼
잠이 안 왔어. 그렇지만 늘 다음날 아침은 밝아왔고 나는 일어나자마자 비장한 마음으로 필드에 나갔지. 완전군장으로 유격행군을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 근데 저기요 한 번을 못 던지겠더라. 그렇게 계속 끙끙 앓다 보면 시간은 또 후딱 가서 금세 막차 끊길 시간까지 됐어.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그냥 길에서 서 있고 방황하기만 한 거야. 번호 물어본 건 고사하고 저기요조차 못하겠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두 달이 됐네. 이쯤 되니까 초탈하게 되더라.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조커라는 영화야. 극 중에 주인공이 늘 소심하게 있다가 너무 삶이 힘들어지니까 대오각성하게 돼서 캐릭터가 포텐이 터지면서 자기만의 껍질에서 벗어나 조커가 되는 거거든. 그걸 보면서 내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더라고.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틀을 벗어나야겠다. 아예 미쳐버려야겠다. 그것만이 답이다. 내 틀을 그냥 획기적으로 깨버려야겠다. 내 정체성을 바꿔버려야겠다. 목표를 저기요 던지기가 아닌 할 거 그냥 100번 번호를 물어보자. 번호 묻는 행위에 무감각해져 보자. 살면서 번호 묻고 거절당하는 것보다 힘든 일들 많이 겪어왔는데 이까짓 것 여자한테 말 거는 게 뭐 그리 큰일이냐. 대범하게 생각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이런 각성을 하고 나니 이번에는 달 것이다 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 그렇게 해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 100번을 말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길거리에 나갔어. 기적적으로 첫 저기요가 2달 만에 터지더라. 내 바이브랑 외모가 너무 별로였는지 첫 여자는 저기요만 던졌을 뿐인데 나를 벌레 보듯 하고 무시하고 가더라. 그래도 나는 미친 듯이 기뻤어. 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2달 만에 처음으로 내 틀을 깼다. 여자에게 저기요를 드디어 던졌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한테는 더 업된 상태로 말 걸었어. 저기요를 던졌는데 나를 그래도 쳐다는 보는 것 같길래 이쁘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여자가 손사래를 치고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더라. 하지만 이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나는 첫 저기요를 뚫었고 횟수를 늘려가면서 100번 접근이란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했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날 당일에 100번을 다 채우진 못했어. 날씨도 너무 덥고 힘들었거든. 그래도 한 50번까지는 채울 수 있었어. 50명한테 말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모조리 다 까였다. 그래도 3세판이다 해서 3번을 더 했는데 그 3번도 역시 다 까였어. 자, 생각을 해보자. 여자한테 무려 53번을 까였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굉장히 슬프고 자괴감 들겠지. 근데 나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 오히려 되게 행복했어. 즐거웠어. 왜 그랬을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한강까지 가려고 했었다고. 아니, 죽을 생각까지 한 사람이 이쯤이 대수겠어? 여자한테 까이는 게 뭐 그리 대수겠냐고. 오히려 나는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한 번 한 번 말을 걸 때마다 내 바이브도 좋아졌고 뭔가 내 언변도 좋아졌고 덩달아 자신감도 올라갔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해방감까지 느끼게 됐다는 거지. 접근을 많이 하다 보면 황홀한 지경까지도 느끼게 돼. 이건 여러 번 접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거야. 어쨌든 그날 나는 무려 53번 말 걸기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했어. 그리고 다음날이 왔어. 생각을 했지. 딱 47번만 더해서 100번을 채우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파이팅 있게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정말로 활기차게 시작을 했지.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해서 결국 100번을 다 채우게 됐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47번을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보다 훨씬 더 파이팅 넘치게 하고 더 좋아진 바이브와 언변으로 47번을 더 했더니 결과는 역시나 다 모조리 까였다. 아, 설마 했거든? 그래도 번호 1명 정도는 받지 않을까 했었거든. 아, 진짜 아무리 못해도 단 1명 정도는 진짜. 근데 결국 나는 100명한테 거절당한 남자가 돼 있더라고. 어제는 53번 까이고 그닥 안 힘들었었는데 이번엔 진짜 힘들었어. 아, 죽을 것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근데도 무진장 힘들더라고. 거기다가 자괴감까지 드는 거야. 시험 공부도 8년이나 해서 떨어진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여자한테 100번이나 까인 걸 보니 노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 거지. 이게 뭐냐? 나라는 사람은, 내 존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또다시 올라오는 거야. 눈물이 나서 닦으려고 화장실을 갔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정말 초라하고 처량하더라. 나이는 30대 후반에 늙어 있고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남아있고 자기 관리는 안 돼서 뚱뚱하고 못생겼고 거울에 비친 남자가 너무 불쌍하더라.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더라.
장진 감독, 차승원 주연의 영화 하이힐을 보면 트랜스젠더가 나오는데 성정체성 혼란에 전환 수술을 하려는 예비 트젠한테 선배 트젠이 이런 말을 하거든. 우리는 신의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내가 딱 그런 기분이었어. 온 세상이 내 안티가 된 기분. 이렇게 못난 인생 살아서 뭐하나. 또 한강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해서 겨우 참고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았어. 죽을 생각을 하다 보니 또다시 후회가 올라왔어. 두 가지 후회 뭐였다고? 첫 번째,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후회. 두 번째,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후회. 다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눈물을 닦고 나가서 여자에게 3번을 더 말 걸었어. 3번 다 어떻게 됐을까? 이번엔 속된 말로 3번 다 개같이 까였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처참하게 가루처럼 까였다. 또다시 충격 많이 받았어. 너무 힘들더라.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 진짜 정말 힘들다. 20대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많이 불렀는데 내 인생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아니라 마츠코의 혐오스런 인생이었구나. 결국 번따는 포기하고 월남전 폐잔병이 되어 터벅터벅 풀이 죽은 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운명의 장난처럼 이틀 동안 나한테 거절 놓은 여자들보다 더 예쁜, 그러니까 100명 넘는 여자 중에서 제일 예뻤던 여자가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얼굴은 그 당시 3세대 아이돌 센터 누구를 닮았는데 몸매는 슬렌더인데 또 글래머야. 진짜 농담 아니라 오지게 이뻤어. 더 안 이쁜 애들한테도 다 까였기 때문에 지금 얘는 어차피 안 될 거고 어차피 까이겠지만 믿져야 본전인데 말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을 걸었어. 저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 걸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여자의 반응은 당연히 개같이 나를 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자를 보는데 나 진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벌레같이 나를 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말씀하세요.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 번호를 받았어. 심지어는 번호 받은 거에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커피까지 같이 먹게 됐어. 100명한테 까이면서 얼마나 여자랑 소통을 하고 싶었겠어. 이것들이 나를 상대를 안 해주니까 얼마나 답답했었겠냐고. 근데 이 여신은 나와 대화를 받아주니까 나는 3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다가 속세에서 첫 대화를 한 스님처럼 말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거야. 다행히도 여자도 내 얘기를 즐거워했고 우리는 커피를 먹다가 우리 집으로 이동해서 좋은 시간까지 보내게 됐다. 이건 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일이야. 그날은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들 중 하나야. 지금도 생각하면 안 믿겨. 그날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나서 그녀가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데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하얀 속살, 매끄러운 피부의 감촉, 아름다운 곡선 위에 큰 자연의 가슴에 너무나도 귀여운 얼굴.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니. 이런 여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줬다니. 정말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세상 살만하구나. 원래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두운 거리구나. 노력하는 자에게 세상은 보답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희망과 에너지,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됐지.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말 거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은 값진 일이자 멋진 경험이었다고 자부해. 그렇게 100번을 말을 걸고 성공까지 하게 되니 자신감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 그날 이후에도 나는 길거리 접근을 수십 번씩 더 했는데 역시나 수십 번씩 또 까였어. 근데 이전과는 다른 게 나에게는 성공 경험과 희망과 새로 얻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까여도 난 괜찮았지. 거절 몇 번 나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경험을 쌓고 수련을 하고 연구도 하고 내 방법론들을 정립하다 보니 나는 결국에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르렀나 하면 이제 난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 여자 아니면, 그것도 안 이쁘거나 내 스타일 아니면 안 만나. 그래서 나는 두 가지 후회 중 첫 번째 후회, 즐기지 못한 거. 그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했잖아. 그럼 다음 스텝은 뭘 해야겠어? 그래,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 여자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 남자, 여자 문제를 넘어서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남자, 그런 남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내가 삶의 원동력이나 활력이 되어주자. 내가 먼저 개척한 이 길로 인도해주자. 그런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었고, 나를 찾아와준 남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 뿌리기 시작했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더 좋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 나에게 장기적인 코칭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그중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코칭을 해줘서 현재로서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전과는 다른 행복한 연애 라이프를 즐기게 됐어. 그렇게 3년이 정신없이 흘러갔어. 수강생들이 많아지니까 나 혼자 하기는 힘들어서
코치들을 몇 명 더 뽑아서 교육시키고 코칭 시스템도 정교하게 가다듬었어. 결과가 증명하는 우리 코치들의 역량, 코칭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어. 느낄만 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지난 3년은 내 개인적인 달림은 후순위가 됐고 내 우선순위는 수강생들의 결과 발생에 맞춰져 있던 나날들이었어. 근데 내가 교육시킨 코치들의 역량이 만개하고 시스템도 굳혀지다 보니 조금 나도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나, 내 자신의 행복도 좀 더 찾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뭐 접근, 번따, 즉석 데이트, 좋은 시간 등에서 내가 더 이상 도파민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 삶의 큰 기쁨을 수강생들이 누리게 해준 대신에 내 인생에서는 정작 그 즐거움이 빠져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코칭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들었어. 그래서 3년 동안 코치로서 성공적인 성과들을 냈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풋풋한 옛날의 감정을 느껴보기로 했어. 100번 까였던 날이 생각나더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100번 까이는 것, 100번 말걸기나 번호 받기가 아니라 100번을 까이는 것. 무진장 많이 연속적으로 까이면서 거절을 인내하는 마음의 근육을 다시 자극하고 키우는 것. 그래서 무작정 다시 길거리로 나가봤어. 연애 코치라는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내 프라이드와 자의식도 다 내려놓고 44살의 순수한 민간인의 신분으로 오직 나만 생각하면서 내 목표는 100번 접근하는 게 아니라 100번 까이는 거였어. 번호 달라고 하고 여자가 거절하면 반격을 일체 안 하고 알겠다, 죄송하다 하면서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지. 옛날에 느꼈던 감정이 다시 느껴지면서 수강생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가르치는 이 접근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 거절을 인내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재도전하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남자를 더 남자답고 강하게 만드는지 다시 새삼 상기하게 됐어. 그렇게 100번을 까이고 나니까 거절을 인내하는 마음의 근육도 펌핑이 됐고 내 자신감과 바이브도 최고조를 찍게 됐지. 그렇게 하다 보니 또 띠동갑은 기본이고 20살 넘게 차이 나는 딸뻘되는 이쁜 여자들도 단기간에 꼬시게 되더라. 그 중에 아직은 무명이지만 크게 될 것 같은 신인 여배우도 있었어. 이 여자가 내 품에 안겨 있는데 3년 전에 만났던 그녀와의 그날이 내 뇌리를 스치더라. 다시 한번 내가 미친 듯이 행복한 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생겼어. 죽으려고 했을 때의 2가지 후회 중 첫 번째는 또다시 해소됐구나. 그러면 두 번째 후회를 더더욱 더 잘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 세상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한층 더 강하게 행사하자. 더 많은 남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자.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 3년 전보다 더 유익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많이 뿌릴 예정이야. 그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80억 인구 중에 나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고 알찬 이야기 다 너에게 아낌없이 퍼줄 거니까 아직 안 했다면 구독받고 기다려.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건 나만의 망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수강생들의 결과로 증명된 100% 순도 높은 팩트야.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카페에 놀러와. 우리 카페에서 조금만 발품 팔고 노력하면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조언과 기술들을 다 무료로 받아갈 수도 있어. 이 영상을 지금까지 안 끄고 볼 정도로 분별력도 있고 또 진지한 너라면 꼭 내가 챙겨주고 싶은 것들이야. 고정 댓글 참고해서 다 챙겨가길 바래. 클릭 한 번이면 돼. 그리고 아예 당장 나를 만나보고 싶다면 상담을 신청해서 나를 찾아오길 바래. 나라는 사람을 직접 보고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너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바로 내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이스톡 상담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봐. 긴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정말 좋은 내용 갖고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100번을 실패한다 해도 단 한 번의 성공에 희망을 갖는 그런 네가 되길 바랄게. 우리는 다음에 보자.